역대급 호황과 우크라이나의 수혜, 그리고 전 세계 현재 한국 점유율 51%로 글로벌 1위, 주식 초보도 수익이 가능한 종목 탑3 오늘 알아볼 테니까요. 주식성공TV 구독하시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시고 종목을 이렇게 잡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성공TV입니다. 자, 오늘은 4월 13일 수요일입니다. 먼저 저번 주에 알려드렸던 종목 제가 한 번만 좀 먼저 브리핑 해보고 간단하게 리뷰 보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를 잘 봐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ETF에도 몰려오기 때문에 한 번 더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세 종목 알려드렸어요. 신흥 SEC, 코스모 신소재, 그 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였는데, 신흥 SEC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이건 주봉이고요. 일봉을 보시면은 이때였거든요. 알려드린 게 저번 주 토요일이었으니까, 그때 보시면은 이제 한번 여기서 조정을 받고 나서 오늘 화요일부터죠. 2% 올라가고 오늘 장중에 11% 가까이 좀 급등이 나왔는데, 이 까만 선이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렸던 선입니다. 1차적으로 돌파 나와야 되는 가격대가 바로 64,000원 정도였고요. 2차로 봐야 될 가격대가 68,000원인데 벌써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64,0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64,000원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음 가격대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67,300원 정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더 높습니다.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여기를 돌파 나오는 거래량이나 그 다음에 67,000원, 67,300원이 얼마나 세게 올라가는지, 이 세다는 단어의 표현의 의미는 바로 거래량이 될 겁니다. 거래량. 이 거래량이 얼마나 붙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두 번째 종목으로 또 코스모 신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여기였죠. 여기에서 알려드리고 나서 한번 조정받고 똑같이 2차전지 관련주들이 그 다음에 5% 얘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화요일에 지금 여기를 돌파를 못 나왔습니다. 사실은 신흥 SEC보다는 좀 약했어요. 마지막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즈였습니다. 탄력성이 좀 약하다 보니까 조정을 한 번에 여기에서 바로 올려주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조정이 시장 때문이었어요.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은 대형주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탄력성 있게 바로 올라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탄력성 있게 바로 올려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 올라갈 종목은 올라갑니다. 다만 시장 때문에 조정을 받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손절가는 대부분 종목들 전저점 이탈을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오늘 시장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완전히 돌아온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명심하시면서 신흥 SEC 이런 종목들 한번 오늘 또 잡아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성공TV 잘 보시고 영상들 하나씩 꼼꼼하게 보시면서 좋은 종목들 잘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역대급 호황과 우크라이나의 수혜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수혜주들은 대부분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관련주라서, 인플레이션 관련주는 급등이 있습니다. 급등은 있는데 윗꼬리가 너무 많아요. 윗꼬리가 많기 때문에 못 팔면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받쳐준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올라가는 경우들보다는 철강, 식량 이런 종목들이 단기간 올라갔다가 빠져버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못 팔면 끝나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역대급 호황으로 실적도 같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자, 그래서 전세계 점유율 51%로 글로벌 1위를 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바로 조선 관련주입니다. 1996년이기 때문에 20년도 더 지난 그러한 기간이 될 거고요. 1분기 조선 수주가 1분기입니다. 중국을 앞선 것은 2015년 이후 7년 만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바로 대형 LNG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바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LNG선이 왜 늘어났냐? 그건 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분쟁 때문에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가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LNG선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종목 보기 전에 먼저 잠깐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계속 상승하는 시장이라면 굳이 볼 필요가 없는데 지금 시장은 그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시장 먼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시장을 보시면 다우존스입니다. 다우존스 어제 0.26%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보시면 나스닥도 마이너스 0.3% 하락을 했고, S&P 500도 마이너스 0.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 이 인플레이션이죠. 그리고 긴축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말한 내용인데, 주식과 채권, 유가가 모두 하락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봄날은 끝났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자본시장 봄날이 끝났으니까 주식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멘트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울 때는 연준과 싸우지 마라. 여러분들이 격언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격언이 있다면요, 바로 연준과 절대 싸우지 마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연준이 돈을 풀어 막 그래가지고 유동성을 계속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대부분 연준이 돈을 풀어서 유동성을 공급할 때는 시장이 안 좋을 때입니다. 코로나 같은 사태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인버스를 막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연준이 돈을 푼다는 건 증시를 올리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증시가 상승하는데 베팅을 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럼 반대가 되겠죠.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운다는 것은 결국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긴축을 한다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은 시장의 상방에 베팅하기는 약간 애매한 상황이 될 거라고 할 겁니다. 이 뉴스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번 달에 주가와 채권은 물론 유가도 월간 기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2018년 이후 처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격적인 금리 인상 때문이죠. 뭐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경제 침체할 것이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이런 내용 너무나 여러분들 많이 보셨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는 바로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을 때는 연준과 싸우지 마라. 이런 내용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지금이 멈출 때냐,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될 때냐, 이 말은 아니라는 거죠.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올라간 종목은 있고 시장이 횡보하더라도 올라간 종목이 있고요. 시장이 상승할 때는 당연히 대부분 종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될 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 시기에도 증시는 올랐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나서는 약간 이야기가 다릅니다. 증시가 하락할 확률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금리 인상이 계속적으로 나올 때는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거의 하락하기 전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훨씬 더 이런 뉴스가 나올 때는 주식을 하기 좋은 시간이 됐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자 하는 종목은 바로 인플레이션도 있고요, 우크라이나 수혜도 있고 역대급 호황도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있는 종목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종목이 바로 조선 관련주가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사태에 몸값이 뛰고 있는 LNG선 덕분입니다. 유럽들이 바로 가스 공급처를 다변하고 있기 때문에 LNG선 수요가 늡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럽이 그전에는 가스관을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받았지만 이제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없다면 LNG선을 토대로 전 세계로 가서 공급을 다변화시켜야겠죠. 바로 그 내용이 될 겁니다. LNG 선박, 선가 추이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조선업체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용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한 척당 3천억 원의 초대형 Q클래스 LNG선도 돌아올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운반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그 이유 중에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LNG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수주한 4척 중에 한 척이 초대형입니다. 그러면 한 번에 여러분들이 계약을 할 때나 계약금이 들어올 때나 이때부터 실적이 크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선박을 넘기기 전까지는 돈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3천억 원짜리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3천억 원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실적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게 건조돼서 나갈 때까지 그 부분에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쭉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역대급 수주 호황에 조선업계가 흑자전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 총 70척에 달하는 걸 했고요. 대우조선해양도 18척, 그리고 1분기 세계 선박 발주량도 259척 중에 50%가량인 97척. 다만 한 가지가 있다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올해까지는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내년부터입니다. 내년부터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식 초보들이 천천히 가져가시기에도 좋은 상황으로 보이고요. 삼성중공업 올해 2134원 적자에서 내년 영업이익이 1905억 흑자 전환될 전망이기 때문에 충분히 봐야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삼성중공업입니다. 사실 삼성중공업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 아닌가 싶지만
저는 오늘 첫 번째 정보를 고를 때 단순히 조선의 역대급 호황과 우크라이나 수혜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도 좀 있기를 바랬습니다. 이 회사 개별적인 모멘텀들요. 그래서 첫 번째 고른 종목이 바로 삼성중공업인데요. 삼성중공업을 고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해상 원자력 때문입니다. 현재 삼성중공업이 탄소 중립 제품군 확대를 통한 미래 신사업 역량 강화 차원이라고 하는데 해상 원자력 발전 설비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부유식 원자력 발전 설비인데 결국에는 차세대 원전이라고 불리는 여러분들 SMR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SMR을 토대로 해상 원자력 발전 설비, 그러니까 바다에 떠있는 원자력 발전 설비를 만들겠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해상 부유체 탑재가 가능한 MSR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니까 이 원자력을 초소형화를 통해서 선박과 해상 부유체 탑재가 가능하다, 이 말인데요. 이 말을 한마디로 한다면 원자력 추진 선박을 개발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SR은 소형 모듈 원자로 일종입니다. 그래서 핵연료의 사용 주기가 20년 이상이기 때문에 선박 수명 주기와 같아서 한번 탑재를 하면은 선박을 폐기시킬 때까지는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선에 대한 호재도 있지만 이렇게 새로운 모멘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있다면은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은 이제 8년 연속 적자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아닌 내년에는 바로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실적이나 모멘텀 쪽으로 봤을 때 삼성중공업은 충분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볼만한 종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오늘 약간 거의 8% 가까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차원에서 본다면 좀 급등이 나온 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삼성중공업 역시도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자, 저점, 그 다음에 고점들 연결을 이렇게 선호를 해본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아직까지 전 고점까지는 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점이 정해져 있어요. 박스권 매매를 할 때는 이 저점들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1차 고점, 그 다음에 2차 고점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삼성중공업 볼 때 지금 현재 올라왔습니다만 이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한 1, 2%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여기에서 이 정도 구간을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서 여기 지지받는 걸 봐야 됩니다.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급등이 나오는 걸 보면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바닥권 내려와서 산다거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매매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가치주, 성장주를 할 때는 외국인들 매매, 기관들의 매매 성향도 봐야 되는데 현재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좀 매도세가 있었지만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급등이 좀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수급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첫 번째 종목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삼성중공업과는 모멘텀이 좀 다릅니다. 바로 MSCI 5월 정기 변경에서 현대중공업이 편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한타 증권 자료인데요. MSCI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인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한국에 대한 이 모건 스탠리에서 만든 지수입니다. 여기에 현대중공업과 KT가 지수 편입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MSCI 지수는 5월 이때도 한 번씩 변경이 되는데 시가총액 영향이 크기 때문에 편입 가능성이 뚜렷하지 않지만 현대중공업의 편입 모멘텀은 부각될 수 있습니다. 5월입니다. 아직도 거의 한 달가량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현대중공업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 레벨이 크게 증가했다. 바로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고요. 이미 3월 18일에 FTSE 지수 편입이 됐고 현재 조선업종에 대한 선호가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은 현대중공업을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그럼 현대중공업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작년에 상장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때 당시 고점들 이렇게 좀 먼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점들을 돌파 나올 때 신규 상장주들 이 고점을 돌파 나오고 지지받을 때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다가 3월 말부터 지지를 받고 나서 상승을 시작하죠. 오늘 5%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현대중공업은 전 고점이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신고가라는 말이죠. 현대중공업에 물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들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수익이다. 그 말 다시 한다면 이 종목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 사실 언제 하락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MSCI에 대한 편입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5월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기대감이 좀 더 들어올 수 있겠다. 특히 MSCI 같은 경우에는 아까 뉴스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라고 말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샀습니다.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고 있죠. 거의 언제부터 샀냐? 3월 7일이네요. 3월 7일부터 지속적으로 순매수입니다. 한 날도 매도한 날이 없고 계속 순매수입니다. 그럼 3월 7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7일이면 이날이거든요. 이날부터 외국인들은 계속 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자, 세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종목인데 사실 탄력성이 크지는 않죠. 이 중에 탄력성이 큰 종목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데요. 바로 STX 엔진입니다. STX 엔진은 선박용 엔진, 그 다음에 방위산업용 엔진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STX 엔진 차트를 보시면은요. 벌써 급등세가 남다르죠. 삼성중공업이 현대중공업과는 다르게 탄력성이 좀 높습니다. 이미 2월 달에 바닥을 찍고 나서 급등이 나오고 나서 지금 상황에서는 한 번 더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 저항 때 가격대가 바로 15,650원 정도가 되는데요. 15,650원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최고가에 있는 이 윗꼬리 물량을 빨리 먹어줘야 돼요. 윗꼬리에 물린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물량들을 빨리 먹어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 쭉 올라가게 된다면 19,350원까지 한 번 더 열려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윗꼬리 물량이 여러분들 거래량 보시면요. 그때 당시 이 거래량 여기 거래량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 있는 부분만큼 여기서도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나와줘야 돼요. 조선해양과 관련된 이슈가 잘 붙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알려드린 종목 세 종목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STX 엔지니어니까요. 이 세 종목 잘 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성공투자에 많은 도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성호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